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35년간 심혈관 대사와 노년식 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박경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벽에 쌓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혈관이 70%까지 막혀도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하지만 80%를 넘는 순간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겁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69세 박영숙 님이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였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예고 없이 온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평소처럼 식사하고 평소처럼 외출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2배, 3배로 커져요. 20년 전에는 문제없던 식습관이 지금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도 모르고 위험한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혈관을 막는 습관을 반복하시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계단이 두려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잠들기 무서워지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딱 22분만 투자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조합을 찾아내고 안전한 대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혈관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황금 식단도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혈관 막힘으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중 90%가 본인도 모르게 매일 위험한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12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내일부터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테니까요. 지금 주변에 65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루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식사 뒤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던 72세 김경자님 이야기입니다. 건강 간식이라며 견과류 큰 봉지를 카트에 담으시더군요. 집에 가보니 아침엔 달걀을 늘 2개씩 완전히 드시고 저녁에는 내장구이를 간식처럼 드시는 습관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건강검진 수치는 늘 비슷하다며 안심하셨지만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엔 다리가 묵직해졌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하지만 자세히 식단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건강한 음식들이었어요. 달걀도 좋고 견과류도 좋고 소곱창도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65세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셨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대사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분에게 섭취 빈도와 조리법을 바꾸는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스트레스만 쌓이니까요. 먼저 달걀 섭취 방법을 조정하고 견과류는 소포장으로 바꿔서 적정량만 드시도록 했어요. 소곱창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을 늘려보자고 했죠. 한 달 뒤 같은 양의 걸음을 걸어도 숨이 덜 찬다고 하셨어요. 밤에 다리가 묵직한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워하신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었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는데 식단을 바꾼 후에는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조합과 양,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새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혈관을 막는 요소와 바꿀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을 막는 일상 음식과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도 시니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화돼지의 내장류는 콜레스테롤 밀도가 높고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내장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시는 빈도와 조리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영양 자료와 유럽 순환기 관련 보고에서는 내장류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 상승과 연관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70세 최만수님은 주 2회 막창구이를 즐기시다가 숨가쁨이 늘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의 경우 막창구이를 완전히 끊는 대신 살코기 삶기나 구운 생선으로 대체하셨는데 몇 주 만에 호전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내장류는 행사나 모임에서도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술과 함께 먹는 조합은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내장류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달걀은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노른자 섭취 빈도를 조절해야 해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국내외 식생활 지침은 연령과 지질 상태에 따라 노른자 섭취 횟수 조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9세 권선희님은 매일 달걀 2개를 완전히 드시다가 섭취 빈도를 줄이고 흰자로 대체하셨어요. 그 결과 소화도 더 잘 되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노른자는 이틀 이내로 제한하시고 흰자는 단백질 보충에 적극 활용하세요. 빵과 기름진 반찬과 함께 먹으면 총지방 섭취가 쉽게 늘어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노른자를 습관처럼 드시지는 않나요? 견과류는 분명히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열량 밀도가 높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쉬워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한 줌, 2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영양학회 자료에서 견과류의 하루 권장량은 작은 손바닥 절반 남짓으로 제시됩니다.
73세 강영환님은 간식으로 드시던 견과류 양을 한 줌 정도 줄였는데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포장으로 구입해서 하루 분량을 미리 덜어두고 식사와 멀리 떨어뜨려서 드세요. 식사 직후에 먹으면 총열량이 과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의 한 줌은 혹시 밥그릇 분량이 아니신가요? 설탕과 소금, 기름이 더해진 가공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과자에 가깝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나는 견과류들 말이에요. 국내 식품조사에서 향미가공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66세 안미경님은 달큰한 아몬드를 끊고 구운 생아몬드로 바꾸신 뒤 야식 욕구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단짠 맛에 길들여지면 자꾸 더 찾게 되거든요. 성분표에서 당류와 나트륨을 먼저 확인하시고 무가당 무염 제품만 선택하세요. 견과 버터나 견과류 바 종류도 양 조절이 필요해요. 라벨에서 당류와 나트륨을 먼저 보시나요? 튀김은 기름을 더 흡수하고 늦은 시간 식사는 밤새 부담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밤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 부담이 계속되거든요. 국내외 생활 지침은 튀김과 야식을 줄이는 것이 지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8세 서종수님은 저녁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튀김을 찜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느끼던 답답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굽기나 찜 비율을 높이시고 저녁은 해가 진 뒤 2시간 이내에 마치세요. 튀김용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저녁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루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알코올은 밤 시간대 지질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안주와 함께 드시면 칼로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돼요. 여러 순환기 관련 가이드에서 금주 또는 강한 절제를 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71세 조순자님은 주말 음주를 끊고 간식량도 함께 줄이셨는데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모임은 점심시간대로 바꾸시고 무알코올 음료와 채소 안주를 선택하세요. 하루라도 완전히 쉬는 날을 정해서 반복을 끊는 것도 중요해요. 모임 시간을 낮으로 옮겨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무엇을 줄일지 보셨다면 무엇으로 채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실행 가능한 황금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어요. 혈관을 살리는 황금 식단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뭘 빼는 것만큼 뭘 채우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등푸른 생선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에요. 하지만 튀기지 말고 굽기와 찜으로 조리하셔야 해요. 주 3회를 목표로 하시되 소금은 절반만 쓰고 레몬과 허브로 맛을 보태세요.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어떤 생선을 담으실 건가요? 귀리의 점질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하지만 설탕이 든 가공 시리얼은 피하셔야 해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당분이 너무 많거든요. 쌀과 귀리를 반반 섞어서 밥을 지어 아침과 점심에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흰밥 한 끼를 잡곡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국물형으로 조리할 때는 간을 연하게 하세요. 두부조림 대신 두부구이와 콩나물국으로 구성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 주에 콩 반찬 2가지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나요?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의 균형을 돕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량 섭취하면 열량 과잉이 됩니다. 하루 한두 큰술만 사용해서 나물 무침과 샐러드에 써보세요. 볶음보다는 무침이나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식탁의 식용유를 소용량 병으로 바꿔보실래요? 그러면 사용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토마토의 붉은 색소는 산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내거든요. 하지만 가공 토마토 소스는 당과 소금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토마토를 가볍게 볶아서 잎채소와 함께 곁들여 보세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하루 1컵 분량의 채소를 확보할 수 있는 식단은 무엇인가요? 마늘의 특유 성분이 혈관 건강 조합에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속이 예민하시면 익혀서 소량만 사용하세요.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익혀 드시면 됩니다. 하루 2-3쪽 이내로 생채나 볶음에 더해 보세요. 마늘을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익혀 드시겠어요? 가공품의 당류와 나트륨은 숨겨진 변수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당분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봉지로 사시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무가당 무염 표시를 확인하시고 하루 분량으로 미리 나눠 두세요. 작은 그릇에 덜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됩니다. 내일 버릴 과자와 남길 간식을 분리해 보시겠어요? 일주일 식단의 틀을 먼저 정하면 유혹이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기본 틀을 만들어 두세요. 외식이 있으면 다음 끼니를 가볍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침은 잡곡과 두부 반찬, 점심은 생선과 채소, 저녁은 국물과 채소 중심으로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기본 틀만 있어도 식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만의 일주일 식단 틀을 적어 보실래요? 이제 핵심만 묶어서 오늘 당장 시작할 한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어야 든든하다는 믿음과 간식은 건강하면 무제한이라는 생각이었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 먹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관리는 나이에 맞춰 양과 조합을 바꾸고 조리법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65세 이후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더 이상 20대, 30대와 같은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내장류와 달걀 노른자를 습관처럼 먹고 견과류를 한 줌 넘게 집어드는 식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짧아지고 밤이 무거워지는 길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혈관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등푸른 생선과 귀리, 콩과 두부, 토마토와 잎채소를 기본으로 깔고 올리브유를 소량만 더하는 식탁은 걷는 숨을 가볍게 하고 아침을 맑게 만듭니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부터 다르거든요. 위험은 반복해서 오고 효과도 반복해서 옵니다.
하루 이틀 잘못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변화도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한 가지를 빼고 한 가지를 넣는 교체 전략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는 내장 한 끼를 통째로 빼고 등푸른 생선 한 끼를 넣어보세요. 내장구이 드시던 자리에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를 대신 올려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달걀 노른자 빈도를 줄이고 흰자 요리를 늘려보세요. 매일 2개씩 드시던 걸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흰자만으로 요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는 견과류를 소포장으로 바꾸고 하루 분량만 꺼내 드세요. 큰 봉지로 사두시면 자꾸 손이 가잖아요. 작은 봉지로 사거나 하루 분량씩 미리 소분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한 주씩 하나씩만 바꿔나가시면 부담도 적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무엇보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달라지고 계단에서의 숨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시면 분명히 몸이 답해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하는 간단 걷기 강도 조절법과 계단 오르기 안전 팁, 그리고 저녁 시간대 배고픔을 줄이는 준비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적절한 운동과 식사 타이밍이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으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